동대문을 출신 장겸태 의원입니다. 대구고법 원장님, 형법상 방조 행위에 대해서는 뭐 고의나 미필적 인식 또 예견만으로도 가능하죠. 예. 뭐 일반 법 논리니까 예. 법원행정처장님도 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다 가능하다. 근데 보통 수사와 모의하거나 이 주범과 이 어떤 대응한 전략을 짜거나 어떤 주범의 이 주포가 똑같은 금액을 배상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실제 이 알고 있거나 방조죄가 가능하다라고 보시지 않습니까? 일반적 법리에 한해서 뭐 특정 사건을 제가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자꾸 특정 사건이 이렇게 연상이 되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그렇죠. 네, 답변드리기가 네, 좀 그 답변으로도 않네요. 충분하신 것 같습니다. 예. 특정 사건이 연상되는 것만으로도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 있게 보시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성폭행 시도하고 이 여성의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하려다가 미수 그친 사건 아시죠? 네. 남자친구가 참 안타까운 이 사연이었습니다. 11살 수준으로 일상생활에도 어려운 참 영구적 장애를 가졌는데요. 이 1심에서 검찰은 30년 구형, 1심 재판부는 50년 구형. 이건 뭐 우리 박은정 위원님께서 이 질의 과정에서도 고법의 입장과 뭐 지법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2심 판결문 보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열심히 노력해서 회복한 것이 가해자에 대한 감경 요소입니까? 피해자가 노력한 것을 왜 가해자가 감경을 받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아무도 일반적 국민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통상적으로 뭐 양형 사유를 많이 나열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우리 존경하는 박은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했던 것처럼 이 사건은 실제 1, 2심 사이에 솔직히 들으면 1심에 양형이 형정한 것이 이례적이었다는 것이 아마 가장 크게 참작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살인죄는 뭐 7년 이상의 징역이고 보통 양형 기준이 범위가 양형위원장님도 그렇게 설명하시잖아요. 뭐 7년에서 12년, 뭐 15년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례적으로 높은 형을 선고한 이유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이건 물론 우리가 이제 사형제는 사실상 폐지 국가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찌되었건 물론 이제 교화 목적의 선고나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일벌백계 할 수 있다라는 걸 법원이 보여주셔야죠. 근데 심지어 지법이 나름대로 용기 낸 판결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 법적 양형 기준엔 조금 뭐 너무 과하다라는 의견들도 있었지만 고법에서는 그 의지를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왜냐하면 지법이 양형 기준을 몰라서 판결하겠습니까? 국민적 공분이 있고 관심 사안이기 때문에 했겠죠. 그건 당연히 고법도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국민과 괴리된 법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네. 네, 알겠습니다. 참 질의할 게 많은데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사실 대구고법에서 또 의붓딸 강제 손폭행한 사건, 이 감형 사유에 대해서 고용 창출에 기여했다라는 이유로 감형해줬습니다. 징역 3년이었는데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걸 감형 또 하셨나요? 대구고법은 감형 전문 법원인가요? 그거 아니죠? 그런 오명이 있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잠깐 짧게 하시겠어요? 예.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이 판결문을 제가 보니까 판결에 양형 사유로서 기재된 내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도 확인해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 재판장이 판결 선고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자가 뭐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투자를 받아가지고 혹시 그 장기간 구금이 되면 또 다른 피해자도 생길 우려가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 표현을 하다 보니까 다소 부적절한. 그러니까 지금 제조업 운영하면서 고용 창출에 기여했다 점을 들어서 감형을 했는데 판결문에 안 썼어요. 그러면 그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시면 판결문 쓰셔야죠. 네, 그래서 아까 선고 과정에서 했던 이 주요 감형 사유를 왜 판결문에 안 씁니까? 법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법원행정처장한테 물어봐도 이거 좀 문제 있는 거라고 할 것 같은데요? 예, 상식적으로? 그래서 제가 저희 표현 자체가 다소 부적절하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의원님 지적을 새기 들어서 판결 선고 과정에서도 오해의 소재가 있는 표현을 좀 한가하도록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형준 지법원장님, 네, 1년에 저축 얼마나 하십니까?
보통 판사 월급 많진 않아서요. 많이 못 하실 텐데요. 아, 그걸 그랬어요? 이번에 부산지법 공탁계 공무원 공금횡령 사건 아시죠? 예. 이 뭐 지금 부산지법의 공탁금과 울산지법 경매보강금만 해서 거의 56억 정도 되더라고요. 거의 50억 클럽, 그러니까 지금 5억 정도 회수했고 50억 이상의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제가 모 의원님, 모 아드님 퇴직금 50억 클럽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제가 50억을 모으려면 1년에 1억씩 저금하더라도 13선을 해야 되더라고요. 판사님도 한 50년 이상 근속하실 수 있습니까? 판사로? 1년에 1억씩 저축한다 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이런 횡령 사건에 대해서 문제는 징계도 허술합니다. 비공무원 지금 파면됐죠? 예. 근데 이 관련자 중에 6명 중에 정직 2명, 견책 2명, 경고 2명. 이렇게 되면 누가 봐도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라는 얘기 안 듣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건축국장이 건설회사 임원이나 사장한테 만약에 접대를 이 정도 접대도 아니죠. 한 5천만 원 정도 접대 받아도 파면 됩니다. 대부분 해임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이렇게 법원이 이런 정도 하는 건 좀 너무 말도 안 된다 생각하고요. 경매 담당 공무원이 14억 공금횡령 사건 20년에도 있었잖아요. 부산지법에서. 근데 여기도 담당자 파면인데 관련자 경고 1명, 주의 1명, 훈계 3명, 징계를 사실상 아무도 안 받았습니다. 관련자들. 그러면 이거 누가 봐도 징계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거잖아요. 훈계나 주의는. 견책도 아닌데 이거. 그러면 도대체 이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국민들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저희 부산지방법원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속적으로 생겨서 다시 한번 소속 기관장으로서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경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마 그 당시에 횡령금이 모두 환수된 점이 많이 참작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보고 있는 상태고요. 공탁금 같은 경우에는 고등징계위원회에서 그보다 높은 징계 처분이 이루어졌었는데 그 이후에 당사자들 2분이 소청을 제기해서 거기에서 조금 강령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이후에 저희 법원에서는 행정처에 건의를 해서 제도 개선이라든가 행정 예규 개정에도 건의를 해서 이루어진 바 있고요. 저희 자체 감사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은 매월 공탁금 보강금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노력이 충분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24년 8월 29일 소청 인용되는데 이거 다 지금 후기관